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기 위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저작물 청구야담에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평안감사가 된 친구가 젊은 시절 여자 때문에 자기를 배반한 중마고우에게 한편으로는 깊은 우정을 베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맺혔던 과거의 응어리를 푸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시성과 김시성을 가진 두 선비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동네에 온갖 짓궂은 장난은 도맡아 하면서 친하게 자랐다. 두 사람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뜻한 바 있어 인근에 있는 절에 거처하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선비는 허여멀건한 살결에 훤칠한 키하며 누가 봐도 옥골 선풍으로 그럴듯하게 생겼지만 반면에 이선비는 시커먼 얼굴에 작달막한 키, 그리고 가슴팍이 떡 벌어진 게 힘께 나쓰게 생겨서 처음 보는 사람은 다들 이선비를 김선빈의 노비로 여겼다. 그러거나 말거나 중마고우인 두 사람은 공부를 시작할 때 먼저 출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뒷배를 봐주기로 굳게 약속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두 친구는 절 근처의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냇가에 있는 넓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공부에 지친 심신을 낚시로 달래고 있었는데 온종일 가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위로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씩 자리를 옮기다가는 무심결에 골짜기에 폭포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용소 근처에까지 이르렀다. 용소는 언제부터인가 한여름에는 여인네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마을에서 묵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그것을 알 턱이 없었다. 때마침 그곳에는 근처 마을의 여인들이 한여름 더위를 피하러 와 있었는데 윤생원의 여식인 유씨도 있었다. 숲 뒤에서 여자들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지켜보던 두 선비는 유씨 처녀를 보자 그 미모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두 사람은 앞불싸 하고 부랴부랴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이선비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친구가 치통을 앓는 것처럼 여러 날 밤을 끙끙대자 보다 못한 김선비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편지를 한 통 써서 주면 대신 전해주면서 이선비의 의중을 제대로 전달해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선비가 중매를 서주겠다는 것이라 양반 체면에 돼지도 않을 일이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쩌겠는가? 짝사랑에 빠져 온몸이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을 이선비는 극진한 정성에 온갖 미사여구를 다하여 편지를 한 통 써서는 김선비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나 유씨 처녀에게 장가든 이는 이선비가 아니라 김선비였다. 김선비가 처녀를 만나서는 자기가 쓴 것처럼 그 편지를 내밀었던 것이었다. 훤칠한 대장부 자태에다가 명문장에 글씨까지 명필이라 유씨 처녀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두 사람의 20년 우정은 그 길로 파투가 났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은가 보았다. 두 사람의 우정이 깨어진 후 이선비가 급제하여 중요한 벼슬을 두루 거치는 동안 김선비는 계속해서 과거에 떨어져서 마침내 낙방거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어느덧 무심한 세월이 20여 년 흐르고 흘러 김선비의 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딱하게도 혼수를 마련할 돈이 없었다. 그때 김선비의 부인이 친구인 이선비가 평안감사에까지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는 남편을 졸랐다. 혼인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손에 땡전 한 푼 없으니 평안 가명이라도 가서 혼수를 얻어오셔야 하지 않겠어요. 김선비는 아내의 말에 지난날 자기의 뻔뻔스러움이 새록새록 기억나서 처음에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아프고 부끄러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일은 20여 년 전 철없던 시절의 일이었다. 게다가 먼저 출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부처님 앞에서 굳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생각 끝에 김선비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평안 감사가 된 이 친구를 찾아가 딸의 혼인에 대해서 말하고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친구가 아랫사람에게 명해 깨끗한 숙소를 골라주고 급사와 관동을 정해서 시중을 들게 하였다. 친구는 날마다 김선비의 숙소에 와서는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정담을 나누었다. 그런데 딱한 것은 혼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 말이 없는 것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김선비가 감사에게 말했다. 혼인날이 점점 다가오니 속히 가봐야겠네. 친구는 가는 것을 극구 말리면서도 혼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저기 괘씸한 생각이 들었고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 사이에 감사는 친구 몰래 어떤 비장에게 지시해 얼굴이 예쁘고 교태가 있는 기생을 뽑아서 이러이러하도록 지시했다. 여러 날을 일 없이 머물고 있던 선비는 정말 무료했다. 날마다 숙소의 앞쪽 창문을 열고서는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어느 날 문득 맞은편 집에서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살인문을 살짝 열고서 몸은 숨기고 얼굴만 반쯤 드러낸 채 옷같이 하얀 손을 저으며 새끼 고양이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여인은 자태가 고왔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가늘고 부드러웠다. 선비는 한 번 보고 넋을 빼앗겨 관동을 불러 물었다. 저 집은 누구 집인가? 소인의 누이 집입니다. 내 누이는 언제 과부가 되었는가? 작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누이를 한번 보았는데 혼이 다 빠진 듯하다. 오늘 저녁에 내 누이를 데려다 줄 수 있겠는가? 관동이 그렇게 하겠다면 나갔다. 관동은 그날 저녁 과연 제 누이를 데려왔다. 선비는 무척 기뻐하며 동침하자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온갖 꾀를 내어 자리를 피했는데 선비가 참지 못하고 강제로 겁탈하려 하자 앵두 같은 입술을 열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서방님의 하물을 보고 싶습니다. 선비는 욕정에 휩싸여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그녀의 말대로 바지춤을 내려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왼손으로 만지는 척 신용하면서 오른손으로 몰래 가져온 자물쇠로 음낭을 잠가버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어나 도망을 쳐버렸다. 그제야 김선비는 친구의 장난에 속아 넘어간 것을 알아차렸다. 선비는 혼자서 요리조리 궁리해봤지만 자물쇠를 풀 방법이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평양에 온 지도 벌써 여러 날이 되었지만 혼수는커녕 친구에게 속아 온 평양 감령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 김선비는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서울로 떠났다. 통증 때문에 엉금엉금 기면서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만면에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맞이하고 위로해 주었다. 평양까지 천리길을 다녀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내의 다정한 말을 들으니 선비는 더욱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어리석게도 내가 옛 약속만 믿고 구걸하러 갔다가 혼수를 얻기는커녕 이상한 병만 얻어왔소. 그리고 계속 신음하며 끊임없이 친구를 욕하고 저주했다. 아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당신은 모르셨나요? 며칠 전 평안도 감령에서 물품을 실은 말이 여러 마리 왔어요. 자세한 건기도 같이 왔더라고요. 혼수를 성대하게 마련해 보내주었는데 빗자루나 족집게 등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갖춰놓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그걸 모르다니요. 평안감사의 은덕이 비할 데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화를 내며 욕을 하세요? 그러고는 건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혼수를 보고 김선비는 기뻐했다. 이에 노여움을 풀고 웃음 지으며 말했다. 혼수는 이제 갖춰졌지만 난처한 일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아내가 그 이유를 묻자 선비는 그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빼고 감사에게 불리하게 말을 꾸며서는 자기의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남편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태의 전말을 눈치챈 아내는 한참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가는 무심한 듯이 입을 뗐다. 이제는 별 쓸모가 없는 것이니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김선비는 사타구니를 움켜쥐고는 침식을 전폐한 채 사랑에서 끙끙 앓았다. 사흘이 지나자 아내가 열쇠를 가지고 건너왔다. 건기 중에 남는 열쇠 하나가 있어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평안감사가 혼수를 갖춰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덤으로 남편이 객지에 나가서 허랑한 짓 하는 것도 알게 해주었으니 더더욱 고맙네요. 평생 그대로 두고 싶지만 자식의 혼사가 코앞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제부터 안방 출입은 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자물쇠를 열어주었다. 그때부터 김선비는 세상에서 세 가지를 가장 고맙게 여겼다. 첫째, 친구 이선비가 옛날 일을 아내에게 고자질하지 것이 고맙고, 둘째,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더더욱 고마우며, 셋째, 평양에서 허튼 짓 한 것을 아내가 용서해 준 것이 무엇보다 고마웠다. 그날 이후 김선비는 평생 아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중마고우는 대마를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말합니다. 뒷배는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용소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급사는 조선시대 평양에 있던 종팔품 토관입니다. 손님 시중을 도맡아 하였다는 군요. 관동은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방구는 한마디 말과 방구절이라는 뜻으로 아주 짧은 말을 말합니다. 비장은 조선시대에 감사 등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입니다. 검기는 물건이 이름을 적어놓은 목록입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번역한 조선시대 편자미상의 저작물 청구야담에서 얼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과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김종성 기자의 오마이뉴스 기사. 그때는 노비에게 머슴살이를 권했다도 참고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 세상리뷰에 중마고 뜻과 유래를 알자와 송풍수월의 문관, 무관 관복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전설천하 한국의 전설 락방과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이리사마레프와 핀터레스트, 그리고 국향의 조선시대 한복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